네, 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6월달, 1월달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복합상가몰 쪽에는 진짜 50%에서 80% 정도의 매출에 대한 급감과 유동인구들이 줄었다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신경을 써서 자기 업종에 맞춰갖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 모든 정부의 정책과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별 사법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한 저지를 시키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것 중 하나가 정부에서 합동조사팀을 꾸려서 670건의 탈세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사에 대한 주제 내용들이 한 3가지 정도 메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머니맨한테도 많이 예전부터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이번에 제일 중심으로 하는 건 편법 증여예요. 이런 편법 증여를 통해서 대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려는 사례들을 국가에서도 확인을 했고,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금융이나 이쪽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막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을 이제 정부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탈세로 간주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매매로 자식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를 보통 놓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은 일반 매매한 구입자가 총 비용이 10억짜리의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거기에 전세가 7억인데 보통은 이제 세입자를 다른 사람들을 구하거나 이제 해서 3억을 갖고서는 이제 10억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불법 증여로 보는 것들, 편법 증여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부모님들을 자기 집으로 세입자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럼 총 10억에 대한 매매 금액 중에서 7억이 이제 차용을 할 수가 있죠. 대출이죠. 사적 대출을 이루어진 거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금융기관에선 대출이 안 나오지만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금을 갖고 모자르는 금액을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7억에 이제 전세로 들어온다. 그러면 차용금 3억에 대한 부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 자금을 출처를 해서 확인을 해서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식이 산 다음에 부모가 전세입자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세입자가 부모님이 이제 전입신고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집에 자식들도 같이, 내외나 가족들이 같이 함께 산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편법 증여로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3억을 갖고 이걸 매입을 했는데 자금을 도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쪽 집으로 들어오고 자기도 여기서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돈을 3억만 갖고 지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차용금을 대줬다, 일부를, 금액이 모자라서. 그러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나 상속증여세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보통 한 4.6%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이자율이 왜 중요하냐. 차용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일단 부모님이 일단 돈을 넣어주거나 하는데, 향후에 이제 자금 출처를 진행할 때 그때서야 이제 바리바리 준비하면서 차용대금 계약서라든가 통장에 돈을 넣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세청에서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용금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처음 할 때부터 완벽하게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서류에 맞춰서 매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꼭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잘 첨부해 놓으셔야 향후에 부득이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증여세를 추가해서 더 내거나 가산금이 붙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네, 그 다음에 이제 편법 증여로 보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집들, 요즘에 양도소득세가 보통이 아니죠. 특히나 1세대 2주택, 그 다음에 3주택,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증여로 많이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증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증여를 했다. 그래서 내가 6억짜리 집을 우리 자식한테 만약에 증여를 해줬는데 4억에 증여를 해줬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매각했을 때 6억에 팔 수 있는 걸 자식한테 이제 4억에 팔면서 이제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는 4억에 대한 증여세만 지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럿 계시죠. 근데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에 이제 시가에 대한 산정들이 진짜 과거 5년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이나 일반 시가에 대한 정보도 워낙 아파트 계열들은 이제 투명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실거래가에 대한 부분들도 미니멈으로 잡고 있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실거래가라든가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평균 가격에 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저가 양도라고 하죠, 보통. 일반 가격의 실거래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이제 매각을 할 때 저가의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자녀하고 부모하고 거래하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이 금액이 실거래가액의 30%보다는 비싸야 되겠죠. 이거보다 금액이 낮다. 그렇다고 치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저가, 양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또 그 다음에 요즘에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신축단지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뒤쪽에 뭐 센트럴자이도 마찬가지고 중도금 대출들을 쭉 받아오던 단지들 있죠. 채무 금액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있는 현금들이 있고요. 그냥 이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양도를 한다, 증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증여세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6억에 대한 아파트를 이번에 신축으로 이제 지어서 입주 시기에 만약에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게 될 경우, 그러면 이제 6억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출이 만약에 3억이 껴있다. 채무액인 만약에 3억에 대한 대출이 있으면 대출은 이 총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제외를 한 3억에 대해서만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양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과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채무에 대해서도 양도에 대한 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인데 세율을 비교하셔가지고 이제 과연 부담부 증여로 할지 아니면 증여로 할지 이제 금액을 줄일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분명히 해보셔야 된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수순위 담보부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대용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요즘에 뭐 아파트에 보면은 특히나 뭐 어디 생명보험사나 이금융권에서 이제 많이 꽂혀 있죠. 후순위 담보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 대출로 전환해서 이제 대출을 해준다라는 이제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대출의 목적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이죠. 법인 대출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담보물을 자기의 집을 설정할 뿐이지 주택의 담보나 아니면 전세금을 반환이나 주택의 용도로 쓰게 되면 그거는 이제 탈세로 이제 추징당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요즘에 대출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을 할 때 담보를 이제 주택을 대면서 이제 대출을 써서 그 대출 금액을 갖고 이제 가수금이나 이걸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제 대환 목적으로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국세청에서 많이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이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뒤에 뭐 센트럴자이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출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입주해야 되는데 대환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편법적인 부분에 관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긴 한데 지금 시기에 특히나 올해 상반기랑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과 계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응이 나오지 않은 그런 꼼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못 사용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만나서 그렇다 보니까 여러 증여나 양수도에 따른 편법적인 것보다는 정확하게 뭐 절세죠. 그러니까 세금은 숨겨서 안 내는 부분들은 향후에 다 추징이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바로 입주를 못 하더라도 전세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요즘에 안 좋은 분위기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머니맨이 얘기하는 세금적인 부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문가들도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기별로 각각 다른 판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한 뒤에 어느 시기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또 증여를 했고 양도 양수를 했는지 컨설팅을 받은 걸 갖고서는 토대로 세금에 대한 부분들, 입주나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억 미만의 아파트들, 6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풍선 효과로 금액들이 너무 급등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뭐 호재도 있겠고 안 좋은 악재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호재와 악재 속에서 어떤 부분에 현명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가야 될지 머니맨과 함께 2020년도 같이 가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부담부 중요가 헷갈리네. 부담부 중요가 막상 또 하려니까 헷갈려.